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전 영들과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3-1단원에 대한 이제 우리 종단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마 좀 도약하기 문제가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이 공간도용에서는 확실히 필수적으로 너무 다 이제 풀고 가셔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일단 혹시 잘 안 풀리신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혼자서 꼭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혹시 문제 아예 안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멈추시고 한번 꼭 풀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 교과서 131쪽에 있는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지기 단계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네모안에 수직 또는 평행 중에서 알맞은 기호 써넣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단 두 직선 LM과 평면 알파에 대해서 L과 알파가 수직이고요. M과 알파가 수직이면 당연히 한 평면에 대해서 직선 두 개 수직이요. 그럼 직선 두 개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죠. 그쵸?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평행 기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직선 L과 서운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L과 알파가 수직이고요. L과 베타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 당연히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평행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서운한 두 직선 LN과 M을 포함하고 직선 L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에 대해서 L과 M이 평행하대요. 그러면 알파하고 N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지금 결국 알파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M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L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보시면 여기 알파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L하고 M이 평행하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L하고 알파는 당연히 평행할 수밖에 없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따라서 평행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요. 평면 EFGH와 평면 AFGD가 이룬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 좋다고 봅니다. 방식을 두 가지 풀 수 있어요. 저거 공간도형 두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이면각으로 쓸 수 있고요. 혹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사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면각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는요. 이면각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 평면 EFGH하고 밑면하고 AFGD가 만나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자, 이면각이 뭐였죠? 그쵸. 이면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 이면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분 FG가 되겠죠. 그쵸. 결국 선분 여기 FG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자? 각 평면에서 그 변에다가 수선해발 내어주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 결국 여기서 수선해발을 그어주시게 되면요. 잠시만요. 보라색 그을게요. 이런 식으로 수세발 그을 수 있겠죠? 직접 수세발 그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세발 그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는 어느 각도인 거냐면 이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끝났죠. 사실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요. 결국 요 길이를 x라고 둘게요. 그럼 당연히 정육면체니까 요 길이 x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 직각이요. 그럼 1대 1대 루트 2죠. 따라서 맷도 바로 45도라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 정사형 이용하는 겁니다. 정사형. 자, 정사형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뭐였죠? 9, 코, 신. 결국 지금 9가 뭐예요? 여기는 정해줘야겠죠. 실제 정해주시게 되면요. 저는요. 밑면, 그러니까 평면 EFGH의 정사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시면 AFGD에 대한 정사형이 뭐가 되면 정확히 요 평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결국 평면 AFGD 이 넓이에다가 뭘 곱하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면 EFGH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평면 AFGD 넓이인데요. 자, 이것도 정사각형 생각하실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보겠는데요. 아니죠. 직사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를 지금 여기를 X라고 두게 되면요. 요 긴 루트 2X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쵸? 얘는 루트 2x 제곱이 되는 거예요. 루트 x 제곱 되는 것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밑면 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약분해주게 되면 결국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여가지고 세타가 얼마다? 45도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첫 번째 이면각 풀이 가정하고 풀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면각으로도 풀 수 있고 정상으로 풀 수 있고 이 두 가지 풀이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분의 A, B의 평면 알파 위 정사형을 3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을 하고요. A, B와 알파 이놈 각의 크기가 세타를 할 때 다음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구하는 문제 결국 9코신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그럼 보시면요. 그 A, B를 A 프라임, B 프라임 정사했기 때문에 A,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것이고 A 프라임, B 프라임이 신이죠. 신. 그쵸?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8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8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어가지고요. 따라서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 얼마다? 4 루트 3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자? 9 코신. 자, 그러면 8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4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얼마? 2분의 1로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만난 세 선분 OA, OB, OC 길이가 모두 3이다. 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그랬을 때 선분 CH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문제 한번 보시면요. 결국 CH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는요. 여기 평면 OAB, 즉 밑면을 제가 둘게요. 결국 이렇게 두겠습니다. 평면 OAB를 한번 제가 OAB를 제가 한번 알파로 두도록 할게요. 평면 알파라고 간단히 쓸게요.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요. 평면 보시면 C5하고요. C5하고 평면 위에 있는 A5하고 B5하고 지금 수직이죠.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결국 평면 위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직선하고 어떤 거? 그쵸? 지금 C5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알 수 있는 거는 C5하고 여기 C5하고 알파가 수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추가적으로 또 뭘 알 수 있죠? 맞아요. 그 지금 보게 되면 결국 또 CH하고 지금 선분 A,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몇 번째 정리? 그쵸? 삼수 정리 몇 번째? 두 번째 거에 의해서 뭘 알 수 있다? 그쵸? 여기 O하고 H 연결했을 때 OH하고 선분 A, B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수직인 거예요. 즉, 선분 OH하고 선분 A, B도 뭐가 된다? 수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쵸? 정리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는 CH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볼게요. 일단 그러면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일단은 AB 길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왜? 보시면 여기 밑면 볼까요? 직각이죠. 이등변이요. 그럼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쵸?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어딜 볼 거냐면 여기 지워볼게요. 보시면 이제 어딜 구할 거냐면 여기 선을 그었을 때 어디? 그쵸. 삼각형 OCH요. OCH를 보시면 여기도 또 직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각 파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쵸. 결국 여기서도 지금 직각이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 옆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결국 여기 직각이 있으면 CHO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다시 밑면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밑면은 잠깐만요. 그럼 다시 그릴게요. 네. 밑면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A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O고 여기가 B예요. 여기가 3이거든요. 여기도 3이고요. 그리고 3루트 2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OH가 요 길이거든요. OH가 요 길이거든요. OH.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요 길이나 여기가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선분 OH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루트 2 확정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OC도 이미 3이에요. 그쵸? 다 했네요. 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피타고라스. 따라서 선분 CH의 제곱은요. 선분 OH의 제곱 더하기 선분 OC의 제곱이 돼가지고 정리해주게 되면 OH 제곱은 4분의 18이죠. 4분의 18 되는 것이고요. OC 제곱은 9가 되어서 정리해보시면 결국 2분의 9 더하기 9가 되어서 2분의 27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선분 CH 구해주시면 루트 2분의 3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정답을 해주시면 2분의 3루트 6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과 같은 정육면체에서요. 모서리 EF의 중점을 M이라고 두고요. 꼭지점 D에서 선분 MG에 있는 수선의 발을 I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6일 때 선분 DI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볼게요. 마찬가지로 전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일단은 평면을 둘게요. 보시면 일단 지금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DI하고 MG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알고 있다면 정육면체 성질도 쓸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밑면 여기 사각형 EFGH 마찬가지로 평면 알파도 두겠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DH하고 여기 HG 직각이고요. DH하고 H 마찬가지 직각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쵸? 삼수원 정리 쓸 수 있나요? 왜? 볼게요. 그럼 일단은 지금 DH하고 그러면 선분 DH하고 알파가 수직이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거? 그쵸? 보시면 DI하고 어떤 거? MG가 수직이에요. 직각이 만났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그쵸? 삼수정 네 번째, 두 번째 거에 의해서 뭐 알 수 있는 거예요? HI하고 어떤 거? 그쵸? MG가 수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결국 HI하고 MG를 연결해 줬을 때 결국 이렇게 연결해 줬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선분 DI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잘 보세요. DH 길이를 알고 있죠. 6이라고 알고 있어요. 결국 뭐만 구하면 될까요? HI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뭐 이용하면 되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마찬가지로 밑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밑면. 자, 뭐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들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여기가 지금 EFGH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점 쭉 연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중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M이에요. 자, 그리고 HI가 어디냐면 여기에 수직되도록 선을 또 그어준 거예요. 수선 이렇게 수직되도록. 그 점이 I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HI를 구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럼 이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얘도 직각 파트예요. 왜? 요 직각이거든요. 그쵸? 가볼게요. 일단 그러면 한 변기가 지금 6이라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중점이니까 여기 얼마? 3 되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 얼마? 그쵸? 1대1이 루트 5니까 3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이용해 줘야 될까? 뭐 이용해 볼까요? 그쵸? 닮음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여기 9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둘게요. 여기 뭐가 될까요? X가 될게요. 여기 X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그러면 동그라미겠죠. 결국 A에 닮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점을 I라고 두게 되면 결국 여기가 6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 닮음비에 의해서 결국 삼각형 HGI하고 뭐가 닮음되는 거냐면 HGI하고 삼각형 GMF가 닮음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A의 닮음이라고요. 그쵸? 자, 그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6대 우리가 궁금한 거 뭐라고요? 궁금한 거는 지금 그쵸? HI가 궁금한 거예요. 그쵸? HI 그럼 6대 HI는 그쵸? 6대 HI는 결국 빗변 3루트 5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루트 5대 6이 되겠죠. 그쵸? 6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선분 HI 길이는 결국 3루트 5분의 36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얼마? 루트 5분의 12가 되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다 했습니다. 선분 DI 길이 구하래요. 그러면 결국 어디 이제
그쵸. 여기서 직각삼각형. 여기하고 삼각형 HI가 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도 여기도 직각 파티, 직각삼각형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선분 DI의 제곱은요. DI의 제곱은 결국 DH 제곱 36 더하기 이거 제곱해 주시면 5분의 144가 되겠죠. 따라서 5분의 324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일단 정리해 주시면 루트 여기 해주시게 되면요. 정리해 볼게요. 결국 3분 DI는 루트 5분의 324는요 18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8 돼가지고요. 따라서 5분의 18 루트 5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닮은 피타고라스 결국 중위수학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5번 풀어봤고요.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해가 같이 한 명의 사인 정삼각형을요. 밑면한 삼각기둥을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밑면의 한 변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렸더니 삼각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린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얘도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뭐가 복잡하게 줬을 뿐이지 사실 정사각 문제 어쩌면 사실 이 문제는요. 2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한 변의 사인 정삼각형을 밑면한 삼각기둥을요. 밑면과 30도의 각이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결국 요 평면 여기 지금 잘린 평면 있죠? 이 잘린 평면하고 밑면이 몇 도를 이룬다는 뜻인 거예요. 요 각도가 30도라는 뜻인 거예요. 그 어렵게 맞춘 것 뿐인 거예요. 그거 뭐형 되는 거예요? 정사형이죠. 왜? 요렇게 밑면에 대한 정상을 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잘린 단면 요 단면을 밑면에 대해서 정상시키면 뭐가 되거든요. 그냥 밑면이요. 결국 뭐 문제요? 구심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코신 문제가 되었어요. 구코신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할게요. 결국 잘린 단면의 넓이를 제가 S라 줄게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9예요. 그쵸? 그럼 S 곱하기 몇 도? 코사인 30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은 보니까 밑면이 뭐래요? 정삼각형이래요. 그쵸? 다 줬어요. 따라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의 제곱이어가지고요. 얘가 4, 5,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S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요. 4, 5, 3인 거니까 따라서 S가 얼마다? 8로 그냥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면체에서 HG가 평면 BDE하고 수직인 것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골 때리는 문제 되죠. 또 뭐 하는 문제가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지금 결국 증명하고 사는 것이 선분이 직선이 또 평면하고 수직인 걸 보이래요. 자주 했던 문제죠. 어떻게 한다? 평면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이 직선하고 수직을 보이자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지금 보시면 평면 BD이거든요. 저는 일단 그러면요. BD하고 BE를 한번 직각인 거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두 개 선택해 볼게요. BD하고 BE. 사실 지금 직관적으로 딱 볼 수가 없는 게요. AG하고 BD는 사실 지금 만나지가 않아요. 그쵸? 거기 때문에 사실 직관적으로 딱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쵸?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약간 간접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분, 이제 직선 A2하고요. 일단은 A2하고 A 한번 그어볼까요? A2하고 어떤 평면이 지금 수직인가요? ABCD 가능하죠. 그쵸, ABCD. 왜냐면 사실 여기서 좀 약간 눈치 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BD를 포함한 평면이 뭐냐면 ABCD거든요. 그쵸. 그래서 뭔가 ABCD를 가지고 뭔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일단 ABCD 같이 가볼게요. 일단은 A2하고 평면 ABCD는 당연히 수직입니다. 그쵸? ABCD는 수직됩니다. 그쵸?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 뭐 알 수 있다고요?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 수직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BD하고 AE는 수직이라고요. 그쵸? 따라서 AE하고 BD는 수직이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또 할 수 있죠. 정사각 성질이요. 뭐요? 여기 볼까요? AC하고 BD요. AC하고 어디요? BD요. 왜? 지금 모든 면은 뭐예요?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 성질 뭐라 했었죠? 제가 저번에 공간동을 하면서 맞죠?
두 대각선을 소단 두 대각선을 뭐 한다고? 수직 이등분이라고.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그쵸? 결국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AC하고 BD도 수직이에요. 뭐에 의해서? 얘는 정사각형 성질인 거예요. 정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되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 볼까요? AE, AC래요. 아, 이거 제가 분홍색 색칠해 볼게요. AE하고 AC래요. 보세요. A하고 AC 가지고 평면 만들 수 있죠. 왜? A, AC를 지금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난 직선이거든요. 한 점에 만난 직선을 가지면 평면을 만들 수 있죠. 어디 평면이에요? AEGC죠. AEGC예요. 끝났죠? 네. 결국 얘가 지금 뭘 만드는 거냐면 평면 AEGC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이미 두 직선을 하고 BD가 수직이래요. 따라서 BD하고 평면 뭐가 AGC가 수직인 거라고요. 이거 다시 쓸게요. 따라서 선분 BD하고 수직인 거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AGC에 뭐가 있어요? 지금 AG가 있잖아요. AG가. 따라서 AG하고 선분 BD가 수직이 되는 거죠. 되셨죠?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저는요, 한번 FG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G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FG로 입장에서 보시면요, FG하고 평면 어딜 볼 거냐면요, ABEF 보시면 지금 결국 FG로 보시면요,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를 FG. 여기를 보는 거예요. 네, FG. FG하고 평면 ABEF. 어디 평면이냐? 여기 평면이요. 여기 앞면. 앞면은 또 수직이죠. 그쵸? 여기하고 평면 ABEF하고 수직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면 평면 위에 있는 이미의 직선하고 다 수직이라고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다? 그쵸? FG하고 PE는 수직이라고요. 되었어요. 두 번째, 마찬가지죠. 이면 어디 쓰면 될까요? 그쵸. 이번에는 여길 보면 되겠죠. AF. 지금 어디에 보냐면요. 여기요. AF 볼까요? 아이고, 다시 그렇게 초록색 그어볼게요. AF. AF하고 BE. BE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 수직이죠. 왜? 앞면에 대해 정사각형인 거니까 정사각형 뭐라고요? 대각선은 소단은 거쳐 대각선들을 수직 2등분 한다고요. 따라서 결국 정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뭘 알 수 있다? AF하고요. BE가 또 수직이에요. 다 했죠. 또 볼까요? FG, AF, FG, AF 결국 어디 평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ADGF라는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시 볼까요? 여기 요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초록색 평면을. 즉, 요거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다? 평면 ADGF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평면 위에는 뭐 이미 직선하고 BE가 수직이요. 따라서 평면하고 BE가 수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이미 직선과 수직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ADGF에 어디 있어요 지금? 그쵸, AG가 있죠. 따라서 AG하고 B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볼까요? 합칠 수 있죠. AG하고 있는데 BDB가 있네? 그러면 BDB가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면 BD를 만들 수 있죠. 그래가지고 AG와 BD가 수직이 되는 겁니다. 지었죠.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도 뭔가 수직이 잘 안 보여. 그럼 뭔가 간접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충분히 객관식 문제에서 빈칸을 빵빵빵 뚫어가지고 채우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 혼자임을 해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모서리 기하의 4인 정렬면체에서요. 삼각형 ABC의 평면 AFC 위의 정사각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일단 풀이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조금 빠르게 푸신 분들은 첫 번째 풀 다 바로 푸셨을 것 같고요. 혹은 좀 돌아가서 푼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두 번째 풀 푸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뭐 다 상관없는 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 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거 비슷한 문제 제가 정사면체에서도 풀어줬었고요. 저번 시간 소단원 문제에서도 한번 유사한 문제에서 풀었던 걸 기억을 해요. 저번 시간에 풀었던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 혹시 보시면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삼각형 ABC의 평면 AFC의 정사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정사형 문제는 보통 정말 정직하게 민면이 정말 민면이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요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면이지 약간 민면 실제 민면이 아니라 정말 약간 비스듬하게 생긴 그런 면이 나와가지고 정사형을 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찬찬히 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 사실 삼각형 ABC가 뭐죠? 정삼각형이거든요. 진짜 또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뭐 쓸 수 있거든요. 결국 외심, 내심, 무기중심 모두 같은 성질을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일단 한번 평면 AFC를 한번 일단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도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결국 여기가 CAF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얼마죠? 4루트 2가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럼 봤을 때 결국 면 ABC를 지금 AFC로 정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ABC가 지금 어디 있는 면이 거냐면 요 평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사실 선분 AC는요 정사형 시킬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AC는 ABC 위에도 있으면서 AFC 위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정사형 시킬 게 없어요. 그럼 뭐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꼭지점 P만 AFC로 정사형 시켜버리면 끝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면체에서 정사형 시켰어요. 꼭지점 정사형 시켰어요. 그럼 항상 밑면이 어디워진다고요? 밑면이 정삼각형이면 무게중심이라고요. 그쵸? 따라서 결국 B를 평면에 정상시켰어요. 제가 B 프라임 두게 되면 B 프라임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무게중심이라고요. 결국 여기가 이제 2대1 지점이 되는 여기가 이제 중선이 되는 것이고 중선이 될 때 결국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요. 됐어요? 여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ACF의 무게중심이자 정사형이 되는 거라고요. 결국 ABC를 제가 평면에 정상을 시켰어요. 그럼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AB 프라임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되었어요? 결국 이 소수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게중심 성질이 정말 많다. 뭐가 있었죠? 넓이를 다 6등분한다. 즉,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다 같다고요. 그러면 초색 넓이는요. 전체 몇 분이면 3분의 1 되겠죠.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왜? 한 변기의 4루트이 뭐가 되거든요. 정삼각형이거든요. 끝났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넓이를 S 줄게요. S는 뭐가 된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루트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 되겠죠. 그쵸? 계산하겠습니다. 4루트 3 곱하기 32 곱하기 3분의 1이죠? 정답은 얼마다? 정답은 3분의 8루트 3을 바로 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푸신 분이 계셨을 것 같고 보통 아마 이렇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것도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때 풀다 당황해가지고 이 성질도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죠?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쵸? 코사인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사실 ABC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ABC 넓이는요. 심지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얼마? 8이거든요. 그럼 뭐 이용하면 될까요? 국코신. 결국 ABC하고 이 보화색면하고 AFC가 이루는 각의 크기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 되는 거예요. 왜? 여기 8에다 뭘 곱하면 되거든. 그쵸?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우리가 구한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 사실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저는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비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가 구한 알고리즘이 뭐였다고요? 그쵸? 이면각의 변에다가 각 평면에서 뭘 긋자? 수선해발 그어가지고 그거 있는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였어? 이면각의 크기였어요. 그쵸? 그럼 볼게요. 결국 여기가 이면각의 변이에요. 지금 AC가. 그쵸? 여기다가 결국 각 평면에서 수세발 긋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세발이죠? 왜? 정사각형은요, 서우다는 점들을, 서우다는 대각선 이등분하거든요. 수직 이등분. 그쵸? 좋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F에서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을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각도를 구하시면 되는데, 심지어 여기도 직각이요. 어디도? 여기도 직각이요. 그쵸? 결국 뭐예요? 직각삼각형인 거예요. 즉, 요 점을 제가 M이라고 두면 결국 MBF를 일단 생각해 볼게요. 결국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B고 여기 F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직각인 거예요.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2루트이죠? 왜냐면 DB 기계 전체가 4루트가 되는데 여기 절반이잖아요. 그쵸? 저 4루트가 되는 것이 2루트가 되는 것이고요. BF 길이가 얼마래요? 4래요. 4는 근데 뭐냐면 2루트 곱하기 루트 2예요. 그쵸? 1대 루트 1대 루트 3 해주게 되는 거 얼마? 2루트 6인 것이죠. 따라서 코세 세타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인 거여서 3분의 루트 3인 거죠. 다 했어요. 9 코신. 결국 삼각형 A, B, C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가 나오겠죠. 그렇죠? 다 했습니다. 따라서 8 곱하기 3분의 루트 3인 거니까 다음 똑같이 3분의 8 루트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성질을 몰라고 문제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다른 방식을 풀 수 있는지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특히 이 기하가 조금 위험성 높은 과목인 게요. 도형이 잘 안 보이면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렇지만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두시면요.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 방법들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공간용 같은 경우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된 거 보시나요, 형태가? 도형을 구해요. 결국 중2 때 배웠던 닮은 삼각형, 사각형 성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승점,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자주 쓰입니다. 기하에서는. 단골 손님 중 하나이기 때문이요. 반드시 나올 때마다 도형 성질들, 그리고 닮음, 그리고 피타고라스 요 세 개는요. 반드시 꼭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고 시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공간경 모두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공간경 너무 어려우셨죠? 그쵸? 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참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시 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엄청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진짜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를 잘 정리해 두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풀다 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기하의 마지막 이제 중단원 내용입니다. 공간 좌표인데요. 사실 이제 공간 도형에 비해서 좀 내용이 좀 간단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고1 때 점유 좌표들을 배우게 되면 그때 2차원에서 뭐 주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 원 배웠잖아요. 그래도 구조가 똑같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3차원에서 거리를 구하고 내분점도 구해보고 외분점도 구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구까지 배우게 되고 구리만 다시까지 배우게 되거든요. 사실 형태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좌표가 하나 더 늘었다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공간 좌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